직관적 코딩 지코. 안녕하세요. 네, 메이킹으로 배우는 경제생활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세미나 일정이 잠깐 연기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융합교육에 대한 실마리를 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좋을 것 같은데요.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온라인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저희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관적 코딩 온라인 세미나 진행을 맡은 이다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이키돌의 남진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맨날 우리 강의 영상 속에서는 뵀다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라이브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약간 설레네요. 선생님들께 유익한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세미나 열심히 진행해 볼 테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네, 오늘로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인 만큼 발전한 콘텐츠와 시스템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경제 교과와 연계된 엔트리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서 질문도 바로바로 받아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많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직관적 코딩, 우리 지코가 뭐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오늘 지코를 처음 만나 뵙는 분들을 위해서 직관적 코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직관적 코딩은 주식회사 메이키돌의 코딩 교육 솔루션 브랜드입니다. 2019년에 직관적 코딩 정식 런칭을 한 후에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 융합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선생님들께 좋은 콘텐츠와 알찬 커리큘럼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지코 AI 콘텐츠를 확장 런칭하여서 지난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도 한번 선보였었고요. 오늘은 경제 교과와 연계된 코딩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직관적 코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지코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 커리큘럼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많이 궁금하시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봤으니까 함께 영상 보시죠. 직관적 코딩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지코의 대표 키트, 베이직 키트. 기본부터 심화학습까지 한 번에 하고 싶은 분들께 알맞은 코딩 키트예요. 나만의 자동차, 지코 RC카, 초음파 회피, 라이트레이싱, 원격 제어 RC카까지 세 종류의 자동차를 만들어봐요. 아기자기한 지코 블록 체온계로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재볼 수 있어요. 지코 베이직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콘텐츠. 엔트리를 통해 인공지능과 친해지고 앱 인벤터로 나만의 어플도 만들고 인공지능이 분류해주는 분리수거기 로봇팔까지 만들 수 있어요. 지코와 함께 소프트웨어부터 인공지능까지 창의 융합 메이커로 성장해봐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코 베이직, 그리고 지코 RC카, 앱 인벤터, 블록 채용계 등등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어떤 키트를 가지고 세미나가 진행될까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지코 베이직 키트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소개는 이쯤에서 한번 마무리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해볼까요? 진영님, 준비되셨나요? 네, 전 늘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시작하시죠. 네,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핵심은 코딩 메이킹과 다른 교과목과의 접목, 융합이었습니다. 여러 교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를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사 헤드라인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기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모른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65%에 달할 정도로 금융교육, 금융이해력이 조금 부족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실제 설문조사를 보시면 더 확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금융교육을 받아봤다는 학생이 겨우 20%에 그친 반면 금융교육을 향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97%로 많은 학생들이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음식을 먹거나 병원에 가거나 친구랑 놀러 갈 때도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설명을 말이 꺼리면서 좀 돌리곤 하죠. 그래서 저희는 코딩 메이킹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제 개념을 재밌게 습득할 수 있게라는 좌람으로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께서는 경제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직접 학급 화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달마다 세금을 내고 예적금도 들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사회를 조성해 교실 속 경제교육을 이어간다는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오, 교실 속의 경제 교육이라니 정말 신선한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코딩 역량이 경제 교과와 연결된다면 학생들이 코딩하면서 경제 관념까지 배울 수 있어서 더 풍부한 그런 교육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선생님들의 반응에 따라 저희 직관적 코딩의 정식 커리큘럼으로도 개발될 수 있으니까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지코 베이직 키트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엔트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엔트리와의 하드웨어 연결이 필요한데요. 공유드린 코드를 받아와야 해서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자, 우선 여러분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공유 코드 링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일부 똑똑한 소비 신호등을 먼저 해볼 거여서 그 신호등이라는 부분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엔트리로 넘어가시게 될 텐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세요. 자,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준비한 커리큘럼 창에서 왼쪽 하단에 리메이크 하기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사전에 똑똑한 신호등이라고 하는 우리 코드를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선생님들께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하드웨어를 한번 연결을 해보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선 보시게 되면은 보드와 지코 쉴드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두 개를 연결한 다음에 우리 B타입의 파란색 케이블을 통해서 PC와 우리 지코 쉴드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를 함께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트리로 다 넘어오셔가지고 블록에서 맨 아래에 있는 하드웨어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연결 프로그램 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연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않는 경우 선생님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연결 프로그램 다운로드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된 분들은 아마 위와 같은 하드웨어를 연결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될 텐데요. 아마 다양한 회사의 교육용 보드가 있을 텐데 우측 상단에 검색어에 지코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하단에 지코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저희 교육용 보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코 베이직 교육용 보드를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하게 되면은 하드웨어를 연결할 수 있게끔 드라이버 설치와 펌웨어 설치가 필요한데요. 우선 드라이버 설치를 먼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펌웨어 설치까지 완료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 하드웨어를 연결할 수 있게끔 성공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 창을 절대 끄면 안 되고 그냥 최소화로 컴퓨터 밑에로 내려주시면 되고 창을 끊게 되면은 연결까지 끊어지니까요. 창을 꺼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웨어 연결할 때 우리 컴포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뭐 컴3, 아니면 컴4, 컴5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 지코에 연결되어 있는 컴포트를 선택한 다음에 연결까지 눌러주시면은 저희 지코 보드와 선생님의 컴퓨터와 연결되는 것까지 완료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하드웨어 연결 성공한 이후부터는 하드웨어 연결하기만 클릭하면은 별도의 연결 프로그램 설치나 뭐 펌웨어, 드라이버 설치 없이 바로바로 하드웨어 블록을 불러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콘텐츠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미나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콘텐츠는 총 3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도입, 전개, 마무리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입에서는 활동지를 통해서 생각 열기 질문과 경제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전개 시간에는 코딩과 메이킹을 직접 하시게 되고요. 마무리 시간에는 메이킹한 작품을 가지고 실습해보면서 활동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세미나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경제융합 콘텐츠 1부는 바로바로 네, 똑똑한 소비! 신호등입니다. 입니다. 자, 똑똑한 소비 신호등이라니 쉽게 감이 잡히진 않지만 뭔가 재밌는 내용임에는 틀림없어 보이네요. 네,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개념과 학습 목표 그리고 사용하는 블록은 이렇게 PPT에 적어두었으니까 한번 선생님들 눈으로 한 번씩 같이 읽어주세요. 진영님. 맞다. 저 드디어 월급이 들어왔어요. 저번 달에도 겨우겨우 버텼는데 이제 다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돈을 아껴서 쓰는 것 같은데도 막상 월 말이 되면은 통장 잔고에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저도 그래서 얼마 전부터 가계부 어플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편의점을 엄청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데 가계부 어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저도 예전에 가계부 어플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용했던 가계부 어플은 제가 하나하나 입력을 해야 돼서 어플의 장점인 편리함이 전 조금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플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다혜님, 요즘 가계부 어플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AI가 적용되어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금융 관련 문자를 자동으로 분석해주고 저장까지 해주는 건 물론 영수증을 스캔해서 내역을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사용 내역을 통계로도 보여주는걸요? 진짜요? 근데 요즘은 정말 다양한 곳에 AI가 사용된다고 하더니 정말인가 봐요. 안 그래도 요즘 돈을 과연 제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던데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영수증 스캔 기능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영수증 스캔이면 영수증을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자동으로 읽어준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영상을 함께 볼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으면 사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우리 지코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인가요? 이런 척 봐도 가계부의 기능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직후에서도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자,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볼 똑똑한 소비 신호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계부의 많은 기능들 중에서 우리는 이미지 분류를 활용해서 이 콘텐츠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미지 분류를 활용해 나만의 가계부를 구성해 보고 소비를 밝혀주는 신호등을 제작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함께 영상 먼저 보도록 할까요?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줄 모티라고 합니다. 그럼 소비를 분석해볼까요? 앞으로 소비 심화가 이미지를 인식시켜주세요. 저도 센서를 어둡게 하면 이미지를 인식시킬 수 있어요. 분석 결과 대상은 빵입니다. 식비에 6,000원을 추가합니다. 식비 목표액의 60%를 소비했습니다. 이미지를 계속 인식해주세요. 분석 결과 대상은 PC방입니다. 여가비에 2,500원을 추가합니다. 여가비 목표액의 25%를 소비했습니다. 이미지를 계속 인식해주세요. 분석 결과 대상은 과자입니다. 식비에 3,500원을 추가합니다. 식비 목표액의 95%를 소비했습니다. 이미지를 계속 인식해주세요. 분석 결과 대상은 노래방입니다. 여가비에 8,000원을 추가합니다. 과소비했습니다. 절약해주세요. 똑똑한 소비 신호등의 작동 영상을 한번 보고 왔는데 직관적 코딩 우리가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요? 신기하시죠? 지코로 이런 다양한 작품들도 만들어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저기 리드와 베티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들어보니까 리드는 오늘도 가계부 쓰기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베티는 귀찮은 가계부 도대체 왜 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저도 가계부를 왜 써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럼 리드의 생각은 어떠냐 볼까요? 자, 리드는 소비를 관리함으로써 이상적인 소비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쓴다고 답하네요. 이상적인 소비 생활이요. 그러면 일단 소비가 무엇인지부터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소비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소모하는 일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말만 들으면 단순히 돈을 써서 없앤다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소비는 써서 없앤다 이게 아니라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재화를 사용한다 이런 것이죠. 이런 활동은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소비도 하나의 경제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제가 한 소비는 좀 제대로 된 소비였는지 약간 궁금해지긴 하네요. 아, 그럴 줄 알고 여기 소비 패턴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지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계부를 매달 쓰면서 소비 패턴을 내가 분석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 비교를 한다든지 용돈을 받으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과연 나는 이유 있는 소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나? 라고 한번 묻고 있는 질문들이고요. 7번부터 10번까지는 윤리적 소비, 즉 착한 소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윤리적 소비는 나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 환경에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해서 환경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말해요. 공정무역과 관련된 식품을 먹는다든지 환경을 생각해서 플라스틱보다는 재활용 용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와우, 합리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소비까지 알아볼 수 있다니 너무 좋은데요, 이거? 자, 설문지를 통해 나의 소비 생활을 점검해 본다면 앞으로의 소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나의 소비 패턴도 한번 알아봤겠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소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지를 작성해 볼까 해요. 자, 저는 소비와 저축의 균형이 이상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소비와 저축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모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 진영님, 요즘 가계부도 쓰신다고 하시더니 이상적인 소비에 대해서 정말 멋진 정의를 내려주셨네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정답은 없으니까 선생님들만의 정의를 내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다음으로 실제 나의 소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예시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나의 한 달 용돈의 저축, 소비, 비율과 그리고 금액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 저는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아니, 진영님, 아까 분명히 저축과 소비의 균형이 이상적인 소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좀 나름 균형 있게 맞자고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식비에 돈을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2대 8의 비율이 되어버렸네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확실히 짜봐야겠죠. 혹시나 과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면 예산과 과소비가 일단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아려서 계산함 또는 그 비용을 뜻하고요. 과소비는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한정된 예산 규모를 초과해서 투명한 미래의 소득까지도 앞당겨서 사용하는 과도한 소비를 뜻합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과소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위 활동은 메이킹에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학생들이 활동지를 채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 이미 모두 다 기록해 보았거든요. 자, 더해서 과소비의 기준도 세워 보았는데요. 이때 설정한 과소비의 기준이 이후 메이킹에서 식비, 목표액이라고 하는 변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활동도 학생들과 꼭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소비 신호등을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필요 부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코 실드, 아두이노 우노, 네오픽스의 서머터 총 4가지의 부품을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지코 실드와 아두이노 우노를 결합해 주어야 하는데요. 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자,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핵심 블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소비 신호등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블록들이 쓰이는데요. 우선 학습한 모델 분류하기 블록은 새로운 이미지를 입력받고 학습한 모델 중 가장 유사한 특징을 지닌 범주로 분류를 하는 블록입니다. 분류 결과가 땡땡인가 라고 하는 블록은 조건문에 쓰이는 블록으로 분류된 결과가 어느 범주에 속한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블록이고요. 자, 우리 이와 같이 이미지를 학습하고 분류하는 기능은 크게 보면은 머신러닝의 일종인데요. 인공지능의 분야 중 하나의 머신러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은 시스템이 데이터를 통해 학습할 수 있게 하는 AI의 일종인데요. 머신러닝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방아학습, 딥러닝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학습의 분류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분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이전의 경험, 즉 학습한 모델로부터 데이터를 판단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한한 선택지 중에서 답을 고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학습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 과자, 노래방, 컴퓨터라고 하는 이미지를 학습시킨 뒤에 새로운 데이터를 주게 되면은 기존에 학습시킨 것과 비교하여 유사한 카테고리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저와 함께 실습을 해볼 건데요. 이미지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이미지만 인식해도 가계부처럼 가격을 분류하고 가소비 여부를 판단해주는 AI 소비 신호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보여드린 동작 영상에서는 식비와 여가비를 학습시켰지만 지금은 시간 관계상 식비만 한번 학습을 시켜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볼 소비 신호등의 동작을 확인해 볼까요? 함께 영상 보시죠. 동작 시작 후 식비 목표액을 입력합니다. 식비 목표액을 입력 후 이미지를 인식할 때마다 해당 이미지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가격을 누적하여 더합니다. 누적된 식비와 식비 목표액을 비교하고 식비가 목표액보다 작을 경우 그에 비례하게 서브 모터가 회전하며 네오픽셀이 초록색을 출력합니다. 만일 식비가 목표액을 초과한다면 서브 모터가 끝까지 회전하고 네오픽셀이 붉은색을 출력합니다. 네, 자, 영상 잘 확인해 보셨을까요? 자, 이번에 위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똑똑한 소비 신호등의 회로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코 실드에 네오픽셀과 서브모터를 먼저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핀 번호도 저희가 친절하게 적어 놨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연결해 주세요. 자, 우리 코드 리메이크를 아까 하신 분들은 이미 오브젝트가 추가되어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처음 해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브젝트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처음 주어진 엔트리봇 대신 다른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우측에 X 버튼을 눌러서 오브젝트를 삭제하고 그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오브젝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눌러놓은 그 다음에는 판타지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꼬마 로봇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하단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은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꼬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우리 상단에 모양이라고 하는 탭을 클릭한 후에 네 번째 모양인 꼬마 로봇 안내하는 모양을 눌러서 현재 저와 동일한 모양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경까지 선택을 해서 이쁘게 꾸며볼 건데요. 우리 오브젝트에서 다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후에 우리 카테고리에서 배경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배경 중에 저희는 거실 네 번째라는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은 원하는 오브젝트를 변경하셔도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은 오브젝트 모습으로 완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어떤 순서로 모델 학습이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엔트리 화면을 공유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블록 탭에서 하단에 있는 인공지능 탭에 들어가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창에서 첫 번째 분류 이미지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하단에 학습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미지를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때 클래스의 이름과 각 데이터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이미지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빵, 과자, 떡볶이 총 3가지를 학습시킬 예정인데요. 각 데이터에 이미지를 추가하고 모델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서 모델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학습이 잘 끝나게 된다면은 위와 같이 분류 이미지 모델이라고 하는 블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잘 이해가 됐을까요? 그럼 함께 엔트리에 직접 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리메이크 하기로 불러오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코드가 안 나와 있는 분들은 우리 여기 로봇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우리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우리 여기 엔트리에서 블록에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설정한 나의 모델이 아니라 자, 저는 새로 만들기 이 부분을 넘어가서 자, 분류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학습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아까와 동일한 모델 학습할 수 있는 창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 클래스가 3가지라는 게 중요해서 클래스 추가하기를 눌러서 총 3가지의 부분을 학습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총 아까 전에 했던 빵, 네, 그리고 과자, 그리고 떡볶이라고 하는 우리 세 가지의 맛있는 간식을 네,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지 학습을 할 때 여기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사전에 제공해드린 학습 및 텍스트용 이미지 파일이 있어요. 거기서 학습 데이터 폴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아직 다운로드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한번 파일을 업로딩해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학습시켜 볼게요. 자, 여기 우리 빵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와 촬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미리 파일을 다 들었기 때문에 업로드로 들어가서 파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은 자, 학습용 데이터로 먼저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 학습용 데이터 들어가서 식비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우선 과자, 떡볶이, 빵 중에 저희는 빵 학습을 해야 되죠. 자, 빵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총 7장, 8장 정도의 우리 빵을 이미지를 올려 놓았습니다. 이 빵 이미지 전체 드래그 한 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상단에 우리 빵에 총 8가지의 이미지가 올라가면서 네,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게끔 학습할 수 있게끔 올라갔고요. 이번엔 과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업로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과자도 네, 너무 맛있게 생긴 과자들이죠. 이렇게 같이 올려보고 마지막으로 떡볶이도 같이 파일 올리기를 눌러서 이미지들을 네, 업로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총 3가지의 카테고리로 각각과 빵, 과자, 떡볶이 이미지를 올렸는데요. 자, 이 이미지 올린 거를 학습시켜서 해야 되겠죠? 자, 그 옆에 있는 모델 학습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하게 되면은 사진의 양과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네, 이렇게 모델 학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모델 학습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우리 결과가 나온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다시 파일 올리기를 클릭한 다음에 저희가 사전에도 드렸던 자, 테스트용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폴더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자, 식비에서 한번 한 가지 테스트 해볼 건데 전 떡볶이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떡볶이 폴더 들어가서 우리 맛있게 생긴 이 떡볶이 테스트 파일 이미지를 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그에 대한 학습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빵과 과자에 대한 데이터는 낮고 떡볶이에 대한 우리 확률이 정확도가 95.45%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델 학습하기를 통해서 이런 결과값들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기능들을 엔트리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학습하기가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함께 코드를 짜야 하는데요. 자, 코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메이킹에 사용되는 조건부터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메이킹에는 식비 가소비 기준, 즉 식비 목표액과 빵, 과자, 떡볶이라는 소비 내역과 지출액이 사용이 됩니다. 저희는 가소비 기준에 10,000원으로 잡고 소비 내역을 빵은 2,000원, 과자는 3,000원, 떡볶이는 6,000원으로 정하고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드를 보여드릴 때 코드 왼편에 있는 네모 상자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블록의 카테고리를 의미하니까요. 잘 기억해 주셔서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블록이구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가 다소 길지만은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본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코드 1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 1은 우리 초기 설정에 관련된 코드인데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네오픽셀 4개의 핀을 연결하고 밝기를 100으로 조절한다는 블록들을 놓았습니다. 또한 서머터의 초기값을 저는 180도로 설정을 해서 놓았어요. 이후에는 식비 목표액을 물어보는 코드 블록과 대답이 입력되면 식비 목표액이 저장되는 블록까지 저희가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코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학습과 관련된 코드인데요. 우선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학습한 모델로 분류하기 블록을 넣어 이미지 학습을 반복해서 수행하도록 코드를 짰습니다. 이미지를 분류한 결과가 만약 빵이라면 식비 변수에 2,000원을 누적하고 과자라면 3,000원을 그리고 떡볶이라면 6,000원을 식비 변수에 누적하도록 코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드 3번은 결과의 출력과 관련된 코드인데요. 식비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는데 결과를 막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식비 관련된 이미지가 한 번이라도 분류되었을 때 그 결과를 출력하도록 식비가 0이 아닐 때라는 조건을 두고
만일 누적 식비가 식비 목표액을 넘지 않았다면 적정 소비로, 그렇지 않고 넘게 된다면 과소비로 판단하도록 코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의 3-1은 적정 소비 관련된 코드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식비가 식비 목표액을 넘지 않았다면 적정 소비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때 우리 신호등 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오픽셀의 두 번째, 세 번째 LED를 초록색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목표액 대비 식비 누적액이 몇 %인지를 알려주고 그에 비례하게 서버 모터를 회전시켜주는 코드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3-2 코드는 가소비 관련된 코드인데요. 만약 식비 값이 목표액보다 커지게 되면은 소비를 멈춰야 되잖아요. 이때 신호등을 표현하기 위해 0번째, 첫 번째 네오픽셀의 LED는 붉은색으로 출력해서 과소비를 나타냅니다. 가소비 이후엔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인식해도 여전히 결과는 가소비로 계속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반복 중단하기라는 블록을 넣어서 가소비로 판단된다면 실행을 멈춰서 완료하게끔 코드를 완료시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설명드렸던 신호등의 전체 코드가 위에 보이는데요. 코드가 좀 길어 보이지만은 하나씩 써보니까 쉽게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코드를 리메이크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우리 학습한 모델로 분류하기, 분류 결과가 빵인가, 과자인가, 떡볶이인가라고 하는 요 인공지능 카테고리 블록이 리메이크 하신 분들은 아마 없어져서 코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카테고리에서 다시 학습한 모델들을 다시 추가해 주시면은 코드를 완료해서 실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직접 해보시기 전에 어떻게 샘플이 한번 작동하는지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죠. 동작 시작 후 식비 목표액을 입력합니다. 식비 목표액을 입력 후 이미지를 인식할 때마다 해당 이미지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가격을 누적하여 더합니다. 누적된 식비와 식비 목표액을 비교하고 식비가 목표액보다 작을 경우 그에 비례하게 서버 모터가 회전하며 네오픽셀이 초록색을 출력합니다. 만일 식비가 목표액을 초과한다면 서버 모터가 끝까지 회전하고 네오픽셀이 붉은색을 출력합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잘 확인해 보셨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 영상 확인한 것처럼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드릴게요. 사전에 제가 제공드린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텍스트용 데이터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식비 폴더에 빵, 과자, 떡볶이 폴더가 있고, 그리고 과자 폴더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쿠키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떡볶이 폴더를 보면은 떡볶이 이미지가 있고, 빵 폴더에는 또 세 가지의 빵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가지고 소비 신호등이 잘 작동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 잘 다 확인해 보셨을까요? 네, 우리 오늘 만든 똑똑한 소비 신호등은 소비 비율에 따라 서버 모터가 이렇게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요. 서버 모터가 가리키는 각도를 위와 같이 그려 보았습니다. 역시 진영님은 식비에서 과소비를 하셨군요. 네, 제 식비를 많이 먹네요. 그나마 위안은 여가비는 80%만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더하여서 한번 신호등의 색깔도 한번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초록불은 예상 금액보다 적게 소비하기는 하였지만 방심하지 말고 우리 바람직하게 소비하자라는 의미의 색깔이고, 빨간불은 계획 금액을 넘어섰기에 이제는 그만 소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저도 그에 맞춰서 식비는 붉은색으로, 여가비는 초록색으로 칠을 해 두었는데요. 학생들과 수업할 때에도 이런 활동을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신다면 올바른 소비 개념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적인 소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 신호등까지 만들어서 현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소비해야 할지 한번 다짐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우선 이 스트레스로 인한 군것질을 많이 먹었는데 이런 군것질을 줄이고 저축을 더 많이 늘리도록 하는 다짐을 적어보았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저도 똑똑한 소비 신호등으로 제 소비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 뵙도록 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